그동안 서명을 미뤄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2021 폐기연도 예산안과 코로나19 대응 신규 부양책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누적 감염자가 1,9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민 17명 중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1,000명 가운데 1명이 사망한 셈입니다. 뉴욕주 일부 병원에서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 지침을 어기고 일부 일반인 환자 등에게 주사를 놓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건당국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백신 여권을 개발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올해 성탄절 쇼핑은 예년보다 매출이 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다만 온라인 쇼핑은 지난해보다 49% 증가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1만 9,101명 늘어난 1,971만 4,429명, 사망자는 1,340명이 늘어 34만 2,556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8,919명이 늘어 97만 788명, 사망자는 108명이 들어 3만 7,457명, 뉴저지 확진자는 2,552명이 늘어나 47만 2,756명, 사망자는 23명이 들어 18,789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8,457명이 들어 18만 1,200명, 사망자는 113명이 들어 5,9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동안 서명을 미뤄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2021 폐기연도 예산안과 코로나19 대응 신규 부양책에 서명했습니다. 그동안 초당적 의원 그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속히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며 신속한 결정을 압박해왔는데요. 다행히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존 디어 백악관 부대변인은 27일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9월 30일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일괄 예산 책정을 담은 법안 HR 133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회는 9천억 달러 규모의 신규 경기부양책과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하면서 집행이 지연됐습니다. 때문에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까지 합류한 초당적 의원 그룹이 공동 성명을 통해 법안 서명 또는 조속한 거부권 행사를 압박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인당 600달러 수준의 재난지원현금 지급액을 인당 2,000달러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의회의 낭비적 지출을 줄이고 성인 1명당 2,000달러, 아동 1명당 600달러로 돈을 더 줘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막판 서명으로 다행히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가까스로 피하게 됐습니다. 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29일 0시부터 셧다운에 돌입할 예정이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위터, 페이스북 등 거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면책권을 규정한 통신품위법 230조를 거론하면서 의회가 미국 국민의 비용으로 빅테크에게 불공정하게 이익을 주는 230조를 재검토하고 종료하거나 상당한 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누적 감염자가 1,9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국민 17명 중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입니다. 사망자는 1,000명당 1명으로 전 세계 사망자의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27일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1,9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33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구조사에서 미국 국민이 3억 3,075만 3,028명인 걸 감안할 때 인구 대비 17명당 1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셈이고 사망자는 1,000명당 1명꼴입니다. 전 세계 확진자 가운데는 4분의 1, 사망자의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더힐은 미국에서 지난달 초 하루 동안 10만 건 이상의 감염을 기록한 이후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닷새간 100만 명, 그 전 엿새간 100만 명이 추가됐고 26일엔 22만 6,274건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추적 프로젝트는 이달 19일부터 26일까지 하루 평균 18만 5천 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주 이틀 동안 최다 사망자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환자 역시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현재 12만 명이 코로나19로 입원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성탄절과 새해 이후 다시 한번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욕주 일부 병원에서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 지침을 어기고 일부 일반인 환자 등에게 주사를 놓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직은 백신의 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의료진과 요양시설 거주자 등만 우선 접종 순위로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주 보건당국의 커미셔너 하워드 주커 박사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병원들이 코로나19 백신을 허위 조작 서류로 입수하고 뉴욕주의 다른 지역으로 이송해서 접종하는 등 주정부의 방역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일반인들에게 접종했다면서 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고위험군 응급요원들과 요양시설 거주자 및 돌봄요원 등 지정된 소수그룹에 대해서만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된 해당 병원들은 파케어 커뮤니티 의료 네트워크 소속으로 브루클린과 맨하튼, 뉴욕시 북서부에 있는 마을 키리아스 조엘 등에 있습니다. 이 병원 환자들은 대부분 유대교 정교회 신도들이며 최근 뉴욕에서도 가장 심하게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곳입니다. 파케어 측은 시 당국으로부터 2,300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지급받아서 그 가운데 850회분을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케어의 트위터에는 파이자 백신이 뉴욕에 도착한 지 겨우 이틀 뒤인 12월 16일부터 백신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선착순으로 뉴욕 자신들의 병원에서 접종을 실시한다며 상업 광고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식품의약처가 파케어에게 접종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뉴욕주에서 백신 공급권을 갖고 있는 것은 쿠오모 주지사와 주정부입니다. 뉴욕주에서 백신을 받은 병원들도 아직은 긴급 조례로 지정된 소수 외에 아무에게나 백신을 주사할 수 없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또 안면 신경마비 이력이 있는 사람도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른 백신을 맞고 알러지 반응을 보였던 적이 있었다면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26일 CDC는 특정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도 mRNA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신 성분에 대한 심각한 알러지 반응을 보였던 적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환자나 다른 질병, 약물로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사용하는 데 대한 안전성 데이터는 제한적이라며 백신에 대해 약한 면역 반응을 경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DC는 또 안면 신경마비 이력이 있는 사람도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안면 신경마비 사례가 보고됐지만 식품의약국은 일반 인구 대비 발생 비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이 백신 접종에 따른 것이라고 결론 짓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26일 오전 9시까지 총 954만 7,925회의 백신이 투여됐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알러지 반응에 이어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에서도 첫 부작용 사례가 나왔습니다. 조개류에 알러지가 있던 한 의료진인데요. 백신을 맞은 후 심각한 알러지 반응을 보였지만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4일 보스턴 메디컬 센터의 종양학자 호세인 사르저데이 박사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몇 분 만에 현기증 등 심각한 알러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르저데이 박사의 심장 박동수는 정상 박동수의 약 2배인 분당 150회까지 치솟았습니다. 그의 혀는 따끔거리다 못해 마비됐고 식은땀을 흘리며 현기증을 느꼈고 혈압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사르저데이 박사는 자신의 면역 체계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그것은 자신이 조개로 경험했던 아나필락시스 반응과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르저데이 박사는 조개류의 알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알러지 치료제인 에피네프린을 처방받았고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4시간 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레이 조던 모더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의료안전팀이 해당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모리 대학의 알러지학자이자 면역학자인 메릴 커러빌라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이런 심각한 알러지 반응은 매우 드물다면서 심각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더나의 백신은 지난 20일 FDA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접종이 시작됐고 이번이 첫 알러지 반응 사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을 접종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백신 여권을 개발하는 작업도 한창입니다.
백신 여권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입국하거나 영화관 등에 갈 때 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디지털 증명서입니다. 27일 CNN 방송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백신 여권을 개발하는 작업이 한창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입국하거나 영화관, 콘서트장, 경기장 등에 갈 때 접종 사실을 입증해 보여줄 수 있는 디지털 증명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CNN은 개인들이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에 대한 세부 정보를 업로드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또는 시스템 개발에 몇몇 기업과 정보그룹이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비영리단체 코먼스 프로젝트와 세계경제포럼은 이런 용도로 활용될 코먼 패스 앱을 개발하기 위해 코먼 트러스트 네트워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먼 패스 앱을 이용하면 사람들은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물론 병원, 의료 전문가들이 발급한 백신 접종 증명서 같은 의료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민감한 개인정보 등은 노출하지 않은 채 보건당국에 증빙 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의료 증명서나 통행증이 QR코드 형태로 발급됩니다. 이 앱은 또 여행 일정을 입력하면 출발지와 도착지에 따라 요구되는 보건 통행증 요구사항 목록도 보여줍니다. 이들은 캐세이 퍼시픽과 젯블루, 루프트한자와 스위스항공, 유나이티드 항공과 버진 애틀랜틱 등 항공사, 미국과 네덜란드령 아루바 섬의 수백 개 의료법인과 협업해 개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1월 5일 치러지는 조지아주 결선 투표를 위한 막바지 선거전이 한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4일 대규모 유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트위터를 통해 위대한 상원 의원 데이빗 퍼듀와 켈리 레플러를 대신해 크고 멋진 유세를 펼치기 위해 1월 4일 밤 조지아에 갈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이어 그들이 이기는 것은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선거 하루 전인 4일 오후 7시 조지아 돌턴에서 빅토리 랠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퍼듀 레플러 후보는 돌턴 공항에서 열리는 집회에서도 유세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5일 열리는 조지아 연방 상원의원에선 공화당 퍼듀 레플러 의원과 민주당 래피얼 워녹, 존 오소프 후보가 대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원은 총 100석 중 공화당이 50석, 민주당이 48석입니다. 공화당 현역 의원이 한 석이라도 자리를 유지하면 공화당은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게 되고 민주당이 2석을 모두 가져오게 될 경우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상원 표결에서 50대 50 동수가 나올 경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으로서 캐스팅 보트를 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조지아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조지아 유권자들에게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탄절 쇼핑은 예년보다 긴 연휴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다만 온라인 쇼핑은 지난해보다 49%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구와 전자제품, 소형 가정용품 등의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성탄절 쇼핑은 예년보다 3% 증가했고 소비자들은 가구와 식품 구입에 돈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최대의 소매상협회인 전국소매상협회는 올해 매출이 2019년에 비해 3.6%에서 5.2%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증가는 예측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상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쇼핑은 온라인 쇼핑으로 이뤄졌습니다. 마스터카드 스펜딩 펄스가 집계한 10월 11일부터 12월 24일까지의 온라인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서 무려 49%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업체는 그동안 코로나19의 대확산 중에도 오히려 매출이 크게 늘었던 소매업계 최대의 대기업 아마존과 타깃, 월마트 등 대형업체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더 작은 소매업체나 의류업계, 백화점 등은 대면 고객의 감소로 뒤늦게 온라인 쇼핑센터의 개장과 보강 등 생존을 위한 대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소매회사 40군데 이상이 지난 3월 이후에 챕터 11 파산자 보호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스터카드는 올해 성탄절 백화점 매출이 지난해 대비 10.2% 떨어졌고 의류 매출은 19.1%, 장신구 매출은 2.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가구류는 16.2%, 집안 환경 개선을 위한 장식품 등은 14.1%, 전자제품이나 소형 가정용품 등은 6%나 매출이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 희생자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2월 20일까지의 총기 사건 희생자는 1,800명을 넘어섰는데요. 이 가운데 흑인과 히스패닉이 무려 96%에 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7일 뉴욕시 경찰국의 자료를 인용해 올해 1월부터 12월 20일까지 뉴욕시의 총기 사건 희생자가 1,824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896명과 비교하면 104%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NYPD는 총기 사건 희생자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희생자는 대부분 저소득층이었고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이었습니다. NYPD 분석 결과 올해 들어 10월 1일까지 총기 사건 희생자 1,495명 가운데 96%인 1,440명이 흑인이나 히스패닉이었고 백인은 29명에 불과했습니다. 사고 발생 지역도 뉴욕의 자치구인 브롱스와 브루클린의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총기 사건 자체도 늘었습니다. NYPD는 지난해의 경우 같은 기간 754건이 발생했지만 올해는 1,493건이나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기 사건은 대부분 지역의 폭력 조직이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NYPD는 코로나 사태 이후 마스크 착용이 일반화되면서 총기 사건 용의자를 검거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전국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지난 5일 사이에는 하루 평균 4만여 명이 LA 국제공항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연휴 이후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달 초부터 시행된 대대적인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주 내 누적 확진자 수가 미전역 최초로 200만 명을 넘겼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처음 100만 명을 돌파할 때까지 10여 개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10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느는 데는 불과 6주밖에 안 걸렸습니다. Again, at peril, we'll be in a surge on top of a surge where we are today, on top of yet again another surge in the middle and latter part of January and February.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 인구 대이동이 이번 급속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여행객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이동자재 촉구에도 지난 5일 사이 매일 평균 4만여 명의 인파가 LA 국제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Getting out and just kind of pretend like we're away from everything. We're just looking forward to just being somewhere warm, sunny. We can kind of just be outside a little bit and away from everything and by ourselves. 주내 중환자실 병상 여력이 이미 2% 밑으로 떨어진 상황인데 또 한 차례의 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 당국은 백신 접종에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공급 물량이 한정돼 있어 확산세를 억제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번에도 연휴 대이동을 막지 못하면 병원 마비 사태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Yeah, my concern is that we're not near the peak and that this is going to continue and that while we're meeting the need now, we're going to get to a point like many other hospitals in California where they cannot meet the need. 지역별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당초 3주 동안만 지속될 예정이었던 봉쇄 조치도 무기한 연장될 전망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 같은 연장 방침을 시사하며 연휴에 따른 재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인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LA 한인타운 내 올림픽 경찰서 폐쇄를 반대하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올림픽 경찰서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만든 올림픽 경찰서 지키기 온라인 청원 웹사이트에는 6천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LA 한인회에서 2,500명을 목표로 진행 중인 온라인 청원에도 1,700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도 청원에 동참했으며 길세디오 1지구 시의원, 미치 오페럴 13지구 시의원도 올림픽 폐쇄에 반대하는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폐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내년 1월 11일 LA 경찰국이 예산 삭감 계획서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지키기 온라인 청원 사이트는 이름과 이메일만 간단히 적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26일 밤 일리노이주 록퍼드에 있는 한 볼링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록퍼드 경찰은 기자회견에서 37세 남성인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이번 사건이 무차별 총격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중 2명은 10대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가 타임스퀘어 신년 카운트다운 행사를 위한 크리스탈볼 설치를 마쳤습니다. 크리스탈볼은 높이 4m가 넘는 구형으로 여러 가지 크기의 크리스탈 삼각판 2,688개를 조립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올해에는 바깥으로 더 강렬하고 반짝이는 빛을 뿜어낼 수 있도록 밝게 빛나는 수정판을 더 넣어서 행복의 선물이란 이름으로 제작됐습니다. 뉴욕 한인회 지미 부회장이 61주년 뉴욕 한인의 밤 및 118주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위해 자신이 보유한 $5만 상당의 주식을 기부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1세와 2세 간의 단합의 비전을 공유하게 돼 뉴욕 한인회에서 봉사하게 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서 뉴욕 한인회의 여러 의미 있는 활동을 보며 감동을 받아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어제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모니엔 기차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비 16억 달러가 투입된 모니엔역은 맨하튼 중앙 우체국인 폴리빌딩을 펜스테이션과 연결하는 초현대식 기차역입니다. 모니엔역은 높이 40피트, 깊이 65피트로 돌출부는 32피트에 이르며 전체가 유리로 만들어져 보기에 따라 다른 빛깔로 비춰집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8도, 섭씨 3도, 밤 최저 기온은 25도, 섭씨 영하 4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구름이 많겠고 늦은 저녁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